자, 세 번째 단원, 큰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자연 환경과 인간이에요. 그 중에서 작은 제목이 1번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또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 1.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대로 적을게요.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인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단어는 좀 물리적으로 암기할 게 많아서 모르는 어휘는 선생님이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고, 또 수업 중에도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암기가 됐던 친구들은 사실 이 내용이 중학교 때 나온 거거든. 쉬울 테고 암기가 안 됐던 친구들은 뭐 지금부터 암기를 하면 돼요. 자, 또 작은 1번이 있네요. 인간 생활의 토대로서 자연 환경. 인간 생활의 토대. 토대가 뭐냐? 기본. 토대로서 자연환경. 자, 자연환경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환경. 이걸 도대체 뭐가 자연환경이지? 그러면은 크게 뭐 기후나 지형, 토양, 식생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친구들이, 자, 기후는요, 오늘 날씨 어땠어? 이건 오늘 하루의 날씨지.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된, 그래서 이 기후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대기의 상태인데, 평균 상태. 대한민국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날씨를 분석해서 대한민국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요. 봄에는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단 하루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기후 그러면은 장기간 걸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날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형은 땅의 모양이죠. 땅이 이렇게 움푹 패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평평할 수도 있고, 이 지가 땅지고 형이 모양이야. 그래서 땅 모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토양은 그 땅에 있는 흙이야. 흙은 왜 중요하냐면은 흙 상태가 좋으면은 거기에 뭐 밀이 자랄 수도 있고 벼도 자랄 수도 있고 뭐 나무도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양은 땅 상태고요. 식생은 거기 위에 자라나서 우리가 좀 도움받고 뭐 열매를 먹거나 하는 거를 이제 식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를 우리는 자연환경이라고 하고, 이런 게 달라지면은 인간 생활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맞춰서 달라지죠. 자, 기후가 매우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옷을 얇게 입어. 나는 원래 옷을 얇게 입어가 아니라 기후가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얇게 입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토양이나 식생에 따라서 여기에 뭐 밀이 자라나면은 인간은 그냥 빵을 먹는 거고, 여기에 벼가 자라나면 인간은 그냥 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서 우리 인간 생활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적어볼게요. 우리 자연하고 인간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관련이 있죠. 우리 인간은 어디서 얻어오냐? 자연에서 필요한 도구와 에너지, 자원, 이런 거를 자연에서 자원, 에너지 등을 인간이 갖고 오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주의 재료와 삶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자연에서 의식주를 다 갖고 오죠. 선생님이 옷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옷을 만드는 뭐 면옷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연에서 꺼내고요. 아니요, 면옷 말고 합성섬유 있잖아요. 그 합성섬유 원료도 땅에서 파낸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연이 없었으면 인간은 밥도 못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역마다 그러면은 자연환경이 같을까 다를까? 지역마다. 자, 지역 자연환경. 이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똑같으면 우리가 공부할 게 없어요. 끝. 우리나라로 만약에 똑같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습니다. 외우면 되는데 이 자연환경이 다르다. 그러면은 인간 생활도 다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인간과 여름만 있는 인간과 겨울만 있는 인간은 생활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자연환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할 거고, 그 다른 자연환경에서 인간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를 구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기후요. 일단은 자연환경 중에서 기후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기후,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전 세계의 그 기후로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기후들이 있는지 기후 분석 끝내고 지형 분석 끝내겠습니다.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는 전 세계의 기후가 이렇게 다르다. 전 세계의 지형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간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인데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합니다. 일단은 세 개의 지역을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세 개의 지역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를 우리는 0도 적도라고 그러고요. 여기 맨 끝을 90도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자 쓰는 걸 너무 좋아해. 이 높을 고자 써서 고위도라고 하고요. 얘는 저위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 밑에 있으니까 저위도 아니요. 이 가운데가 저위도고요. 여기서 멀어지면은 얘가 다시 90도라 그래서 얘도 고위도예요. 고위도.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고위도, 이렇게 갈수록 고위도가 되는 거야. 지구는 반으로 잘라서 위에를 북반구, 아래를 남반구라고 합니다. 반구 아니에요. 가장 더운 지역은요, 저 적도 부근이 가장 더워요. 그래서 대체로 이 더운 지역에는요,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선생님, 열대기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거는 요 기후 구분 다 하고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그 뭐 사막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걸 또 건조기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금 선생님이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딱 끊어서 여기서부터 건조기후입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외우기 편하겠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대강 선생님이 기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강 쓰는 거니까 친구들도 선생님 열대기후 썼죠. 두 번째 건조기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우리 온대기후는 예쁜 색깔 주황색으로 이제 온대기후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위로 갈수록 춥단 말이야. 그래서 냉대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더 추운데 한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냉대기후를 추우니까 추운 거 한대기후를 진한색 이렇게 요렇게 위로 갈수록 지구 위로 올라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다라고 해서 요 5가지 기후 이름을 일단 외우세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열대기후의 특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 지도를 보여주고 이 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엉터리 지도를 외우면 안 돼요. 이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지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보여주는 진짜 지도를 외워야 됩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좀 색칠하는 거 과제로 내줄게요. 다시 한번 열대기후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A 지역의 특징 이렇게 나오니까 요게 열대다. 그래서 요거 열대예요. 빨간 거. 얘가 건조예요. 건조. 노란 거 건조. 요거 열대. 건조. 자, 건조가 위에 이렇게 해서 막 온대랑 좀 섞여 있죠. 그리고 여기 그 호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호주 여기도 지금 건조기후가 있습니다. 또 이쪽도 건조기후가 있네요. 건조기후 위치를 좀 반드시 지도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파랑색 온대기후고요. 그 다음에 냉대랑 한대가 있는데 여기가 냉대고 여기가 한대인데 친구들이 냉대하고 한대를 좀 헷갈려. 그러니까 한대가 더 춥다고 생각하면 돼. 냉대가 덜 춥고. 그러니까 냉대, 한대 외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순서 있잖아. 니은이 먼저잖아. 그러니까 냉대가 먼저고 한대가 나중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얘를요. 이렇게 보면 알 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 다 히든해서 A지역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 근데 냉대, 한대는 친구들이 저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구분하는데 온대랑 건조기후가 나왔을 때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백지도를 구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한테 줄 수가 없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요 모양을 지금 요 그림을 친구들 노트에다가 정확히 그리라는 건 아니에요. 혹시 백지도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백지도를 구하고요. 대강의 모습을 좀 그려주시고 대강의
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대강의 모습 그리고 요렇게 아메리카 대륙 있죠. 요렇게 그린 다음에 열대, 온대, 건조, 냉대 한 대를 색연필로 색칠을 합시다. 아 선생님 저 외운대니까요. 아유 못 믿어. 이거를 색칠을 안 해보면은 까먹는다고. 그러면은 열대 선생님도 할게. 자 친구들도 지금 하세요. 열대 아 여기 막 섬 그 다음에 여기도 열대. 자 하면서 여기 열대구나 외웁니다. 그 다음에 건조가 여기. 자 비슷한 색깔로 건조 비슷하게. 우리나라 색칠하면 안 돼요. 건조. 또 아프리카 이쪽도 건조. 그 다음에 요 선생님 요거 오세아니아 못 그렸는데 지금 뭐 그리면 되지. 자리가 선생님 넘치네요. 친구들은 노트에다가 예쁘게, 어차피 시험은 친구들이 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건조. 이쪽도 건조. 아 이쪽이 건조구나. 아 이쪽이구나. 자 건조랑 온대랑 헷갈려요. 이제 온대 봐볼까요? 온대. 온대는 이제 풀이 많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괜히 했네. 온대는 무조건 초록색. 풀이 좀 많고. 우리나라도 온대. 여기도 온대. 나머지는 이제 좀 쉬워요. 추우니까. 여기 냉대. 그 다음에 더 위에 한 대. 이렇게 해서 힘들다 그치? 요거를 비슷한데? 완전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반드시 눈으로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5개의 기후를 표에다 좀 그리면서 이 기후가 어떤 특징인지 이제 글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위치 다 외우셨죠? 자 먼저 열대부터 보겠습니다. 열대기후 제목을 기후 특성에 따른 생활 모습이라고 할게요. 기후 특성에 따른 생활 모습. 1번 기후 특성에 따른 생활 모습. 자 먼저 열대. 자, 열대 기후는 기후 특징, 그냥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건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덥다. 그러면은 옷은 뭘 입을까요? 얘네는 얇고 가벼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 얇다. 자, 이런 거 얇다, 가볍다, 통풍. 요런 키워드가 나오면은 열대기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뭐 농사 같은 거 짓는 거요. 농목업이라고 할게요. 농사 같은 거 짓는 거는 토양은 그 땅의 품질이야. 근데 척박하다, 후졌다 이거야. 척박은 별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토양에 영양가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농사를 딱 짓고 그 다음에 보면은 토양이 맛이 갔어. 거기다 또 못 지어. 애가 약해. 땅이 약해서. 척박한 건 구리다 이거야. 약하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번 농사를 진 다음에 또 다른 데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이동식 경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목업은 이동식 경작. 누가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싶지 이동하고 싶냐고. 근데 땅이 후졌는데 어떡하냐고. 이사 가서 좋은 땅에서 다시 해야지.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땅이 농사 지어서 버렸던 땅이 다시 품질이 좋아지면 또 거기 와서 다시 하는 거야. 그것을 이동식 경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땅은 왜, 열대기후는 왜 이렇게 땅이 별로예요? 이유가 있죠. 이 비가 되게 많이 와. 여기는 땅이 있는데 빗물이 계속 오면은 원래 땅에 이렇게 좋은 영양분이 있는데 얘가 빗물에 휩쓸려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씻겨 내려가서 영양분이 별로 없습니다. 척박하다는 단어 기억하시고. 척박이 뭐예요? 다시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들은 척박을 또 뭐 단어 사전에서 찾으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쉽게 하자. 후졌다. 왜? 비 때문에. 자, 음식 가볼게요.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여름에 음식이 상해, 겨울에 음식이 상해. 여름에 음식이 상하죠. 그러면 얘네가 잘 상한다. 그럼 우리는 부패한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부패를 방지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서 부패를 방지할까? 선생님 냉장고요. 아니 옛날에 냉장고 없었다니까.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합니다. 기름에 볶거나 우리 기름에 볶는다. 그럼 열대기호예요. 튀긴 요런 음식. 그리고 향신료. 약간 음식의 맛이 간 것 같은데 거기다 막 후추랑 뭐 이런 걸 뿌려놓으면 괜찮은데? 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신료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볶고서 향신료 뿌린 음식 중에 뭐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항상 나시고랭이 나오는데 나시고랭은 선생님도 어디서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정통 요리 중 하나로 밥을 뜻하는 나시가 밥이고 고랭은 기름에 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볶음밥에 해당한다. 나시고랭이 볶음밥이래. 얘네들은 좀 볶음밥을 많이 먹고 그 기름에 이렇게 코팅을 좀 해야지 밥이 안 상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나라 한식에는 뭐 밥을 왜 안 볶았을까? 우리는 너무 덥지 않으니까 부패 방지가 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북쪽 지방 음식과 남쪽 지방 음식이 달라요. 남쪽 지방은 날씨가 더우니까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들어가. 어쨌든 날씨랑 음식이랑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시고랭이 인도네시아의 음식이래. 우리 인도네시아 그러면 어느 기후일까요? 열대기후죠. 우리 아까 사진 지도에서 봤죠? 지도에서 어디 갔어? 지도에서 인도네시아가 뭐 여기 어디쯤 될 거야?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 계속 이해됐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집. 선생님은 밑으로. 그러면 지금 열대기후의 집은 어떠냐? 아파트요. 그거 말고 이제 전통 집. 일단은 더워서 이게 중요해. 통풍. 바람이 술술술술 통해야 돼요. 통하다. 바람, 풍. 통풍이 잘 되는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는 개방적 구조. 우리 여름에 문 막 창문 열잖아. 이런 거를 개방적 구조라고 그래. 그리고 집 중에서 열대기후가 열대우림 지역이라는 기후가 있어요. 여기에는 막 날씨도 더운데 비도 많이 와. 자, 열대우림 지역은요. 두 개가 고민이야. 열기 플러스 습기. 진짜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저 습한 거 이게 막 훅훅 올라오니까 땅에 있는 열기가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집을 이렇게 조금 높이 띄어서 지어요. 그러니까 높을 고자 써가지고 이런 집을 고상, 우리 고층 아파트 할 때 고상 집 아니라 가옥 이렇게 부릅니다. 열대지방에서 고상가옥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 열기하고 습기로부터 조금 피해가려고 막으려고. 이 열기랑 습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다니까.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땅에서 열기하고 습기가 슝슝슝슝 이렇게 피어 올라가니 웬만하면 조금 높은 데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가옥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했는데 지붕을 이렇게 해도 되는 동네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를 우리는 경사지다 그래. 경사지다. 얘는 경사 없습니다. 어떤 기후에는 경사진 게 필요할까요? 위에서 뭐가 내리는 나라들은 이 경사를 줘야죠. 대표적으로 비나 눈. 만약에 이런 집을 지었는데 비하고 눈이 여기 쌓여. 이 집은 어떻게 될까? 무너지죠. 근데 비하고 눈이 오는데 여기는 노도독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붕이 경사지다. 근데 지붕의 경사가 요런 게 있고 완만한 게 있고 급경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우리 이거 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나? 각도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지붕을 경사를 많이 지게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지붕 급경사. 급하게 경사를 만들다. 빗물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자, 열대기후 질문 받을 수가 없네. 온라인이라서. 두 번째, 건조기후. 모르는 단어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한 걸로 이해를 합시다. 열대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다고 그랬죠. 얘는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뭐야? 그냥 비, 물 이라고 생각합시다. 없나요? 아니요. 없진 않아요. 적어요. 그래서 그냥 매우 적음. 그럼 무슨 기후다? 건조기후. 근데 건조기후에서 그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건조인데 이렇게 풀 한 폭이 안 자라나는 사막기후가 있고요. 그나마
풀이 조금 자라는 초원 기후가 있어요. 건조 기후는 사막하고 초원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면은 옷부터 살펴볼까요? 근데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교과서에서는 고등학생답게 의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를 쓴 거지. 자, 얘는 얇은 천이에요. 더우니까 얇은 천. 근데 온몸을 감싸요. 에? 온몸을 감싼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되게 추운 곳인가 봐요. 온몸을 감싸게. 그게 아니라 이 태양빛이 이렇게 내려 쬐니까 그 반팔 입으면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반팔이 있으면은 팔만 새까맣게 타고 벗으면 여기 자국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옷을 다 온몸을 감싸는 옷. 그런 거 하얀 거 이렇게 감싸고 뭐 아라비아 사람들 막 그런 거 본 적 있죠? 얇은 천으로 온몸을 감싼다. 여기서 그냥 얇은 천, 온몸 감싸 이거를 그냥 다 외우세요. 그러면 사막기후구나. 자, 그 다음에 농농업. 얘네는 그러면 건조기후니까 아이고 농사는 다 졌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리 사막이라도 중간에 이런 게 있죠. 이게 사막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물이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더라? 사막인데 갑자기 여기에 물이 샘솟아요. 우리는 이거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사막이라고 그 농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농업. 그 다음에 관계 농업이 있어요. 자, 여기 친구들이 이제 관계. 무슨 관계지? 미안해. 이거 오타. 천재 미안해. 이렇게 개가 아니라 관계. 멍멍개. 관계 농업. 자, 이 관계는 쉽게 생각해서 물을 끌어다 쓰는 행위를 관계라고 그래요. 자, 봐봐.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싶어. 선생님이 표시한 지역 A지역에서 농사 짓고 싶어. 근데 물이 B지역에 있어. 그러면 나 농사 포기하고 굶어서 죽을란다. 이게 아니라 B지역에 있는 물을 어떻게든 끌어다가 갖고 와서 농사를 하는 거를 관계농업이래요. 뭐 땅을 파서 파이프로 물을 갖고 온다든지 이 관계농업을 하려고 사람들은 그 자연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을 한 거죠. 자, 관계농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건조기후 지역의 오아시스 농업은 물을 구하기 쉬운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서 대추야자, 모카 등을 소금으로 재배한다. 관계농업은 지하 관계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와 밀 등을 재배한다. 이렇게 해서 물을 파이프로 띵띵띵띵띵 끌고 와서 농업을 하죠. 자, 오아시스 농업은, 그러니까 오아시스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런 외래 하천이라고 얘네도 그 강물? 미니 강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오아시스나 외래 하천에서 농사를 짓는데 얘네가 여기서 잘 자라는 농작물은 무엇이냐면은 대추야자, 목화, 그리고 대규모 아닙니다. 소규모. 아니 물 겨우 요만큼 나오는데 여기서 뭐 농사를 뭐 헬리콥터로 뭐 농약 뿌리고 그렇게 크게 못 지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한다. 요게 농사 1이고요. 두 번째 관계 농업은 물을 좀 끌어다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물이 많이 필요한 그 농작물은 못해요. 그래서 물을 덜 먹어도 까다롭지 않은 애가 있어. 걔가 바로 밀이야. 그 밀을 좀 재배한다. 자, 외우세요. 관계 농업, 밀, 외래하천, 오아시스, 대추야자, 모카, 소규모. 그래서 이런 키워드 단어, 대추야자, 모카, 소규모, 밀, 관계 농업 이런 단어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사막기후를 했는데 이 초원기후까지 지금 넘어섰네. 일단 사막기후를 먼저 다 할게요. 일단은 음식 한번 볼까요? 음식. 그럼 자기네 동네에서 자라나는 걸로 음식을 해 먹겠죠? 뭐 대추야자 음식을 먹는데요. 대추야자를 먹어본 적이 있나? 나는 못 먹어봤는데. 대추야자 음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집을 볼게요. 가옥. 건조기후죠. 건조기후는요. 위에서 뭐가 내려 안 내려? 절대 안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붕은 평평해도 돼. 그런데 개방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 개방형으로 하면은 이 뜨거운 태양에 집에 있다가도 더워서 쓰러져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열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싫어. 벽 두꺼우면 벽을 두껍게 짓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작고
창문이 왜 작냐? 창문이 크면 열이 들어온다니까. 작고 흙으로 만든 벽돌집을 짓는데요. 벽돌집은 왜요? 뭐 그 동네에 많이 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창문 지붕이 평평하고 벽이 이제 벽체를 되게 두껍게 이렇게 벽이 두껍고 창문 미니 창문 조금 이렇게만 이렇게 창문 이게 바로 사막기후의 집이다. 여기서 막 의문점 지붕 평평하면 이유 위에서 내리는 게 없다. 벽 너무 더워서 창문 작아서 열 나가면 안 돼. 흙벽돌집 그 동네에서 거기 쉬운가 보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아까 초원기후를 여기다 적었는데 이 넘쳐가지고 초원기후를 여기다 다시 적고 이제부터 초원기후입니다. 초원기후는요 건조기후의 종류예요. 그나마 풀떼기가 좀 나는 거예요. 자, 초원기후 의복 옷을 볼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 가축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한 옷. 가축의 가죽. 그러면은 이 동네 가축을 만나보지. 그렇죠. 초원기후니까 이 풀을 뜯어먹고 가축들이 자라요. 그럼 걔네를 띡 죽여서 음식으로 먹고 껍데기를 띡 벗겨가지고 옷을 입는 거죠. 가죽이나 털 이용한 옷. 너무 잔인해요. 그게 아니라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사는 거죠. 농목을 볼까요? 농목업. 농사보다 얘네는 유목이라고 그래서 가축을 끌고 다녀. 동물을 이렇게 끌고서 못 끌이겠다. 얘네들이 이제 많어. 얘네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초원기후에 있는 풀을 얘네가 냠냠냠냠냠냠 먹죠. 그리고 여기서 뭐 우유도 짜내고 벗겨가지고 옷도 입고 유목생활. 초원기후는 유목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와, 얘네는 고기 많이 먹겠다. 음식 하나 더 해서 음식. 지금 무슨 기후? 건조기후에 초원기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가축의 고기, 젖, 우유죠. 이런 걸로. 자, 가옥. 집은요, 그 가축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한 집이래요. 가축의 가죽, 털 이용 집. 대표적으로 몽골의 게르라는 집이 있는데 그냥 텐트 같아. 근데 얘네들은 이 집을 말이야. 이 집을 또 이동해야 돼. 이동식 가옥. 우리가 텐트 치고 여기 자고 저기 자고 뭐 그거 하잖아. 글램핑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텐트 갖고 와서 여행하는 거. 생각이 안 나네. 캠핑처럼 얘네는 이동식 가옥을 하는데 그럼 얘네는 왜 이동할까요? 한 곳에서 좀 살지 귀찮지도 않을까요? 얘네들 그 동물들이 아까 이 풀을 다 먹잖아. 이 풀이 또 이제 없어지면 동물들이 여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얘네를 데리고 풀 있는 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도 이동식 집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어요. 얘네를 이해하자고 우리가. 근데 지금 몽골 이제 우리가 전통 이 기후랑 이걸 배우는데 얘네도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가면은 다 이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건조기후 중에서 사막하고 초원했죠. 선생님이 그랬죠. 여기 외울 게 많다고. 벌써 32분. 반도 못했는데 오늘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되겠다. 오늘 일단 온대, 냉대, 현대기후 설명할게요. 큰일 났다. 온대기후. 세 번째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사계절 뚜렷. 봄, 여름, 가을이란 뜻이죠. 기온이 온화함. 기온이 온화. 막 이렇게 여름에는 조금 덥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온화 그냥 따뜻하다 이런 뜻이요. 자, 옷 좀 볼게요. 옷. 계절마다 다르다. 그 다음에 농목업. 온대기후에서는 어떤 걸 할까? 농경에 유리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쌀은 뭐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같은 온대지만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온대, 비가 좀 안 내리는 온대, 이렇게 또 온대가 또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친구들은 그냥 온대의 종류에 따라서 아시아에서는 쌀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 동네 사정에 맞게 생산된다. 자, 올리브, 그 다음에 오렌지. 우리 올리브 오렌지 하면 뭐 어디 생각나니? 이탈리아 생각나잖아. 이런 데는 지중해 연안이라고 그래. 지중해 연안 기후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우리 그래서
이탈리아 피자 그러면 거기 올리브 썰어 있죠. 스파게티에 올리브 있죠. 걔네는 이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모든 음식에 올리브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온대기후 중에서 지중해 연안에만 이게 생깁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올리브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쌀은 아시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온대기후고 여기도 온대기후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음식 볼게요. 음식은 워낙 다양해서 올리브, 쌀, 밀, 그 온대기후에서 다 생산되는 거야.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조리법과 요리가 발달한다. 다양하다. 다양한 식재료가 있다. 그래서 요리 다양. 그 다음에 가옥 볼까요? 집. 가옥은 어떻게 지을까? 자, 그 온대를요 2개로 나뉘는데 하나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요. 지중해성 기후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지중해라는 바다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름이 건조해. 아, 살기 어떨까? 여름이 건조하는 거. 너네 여름이 되게 짜증나잖아. 더워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덥기도 덥지만 물기가 많은 거. 이걸 습도라 그러거든? 이 습도가 많아서 짜증나는데 이 지중해는 여름이 더운데 건조해서 되게 상쾌해. 그게 되게 좋아. 아, 이 지중해 쪽으로 무조건 여행 가셔야 돼요. 여름이 건조함으로 얘네는 창문이 작고 우리 아까 건조기후에 창문 작게 했잖아. 여기도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창문이 작고 외벽을 하얗게 벽이 하얗면은요 빛을 반사해서 집이 덜 더워. 그러니까 집을 너네 까만 옷 입고 있으면 되게 더운 거 알아? 까만 옷은 햇빛을 쫙 흡수해서 똑같이 있는데 더 더워. 그래서 여름에는 흰 옷을 입어야 돼. 그런 것처럼 외벽을 하얗게 만드는 집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 이게 계절풍 기후가 우리나라에 해당돼요. 온대 기후 중에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즉 겨울에는 건조한 육지 바람이 불고요.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이게 바다, 이게 육지. 그래서 여름에는 수변하고 겨울에는 건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은 계절풍 기후는 겨울을 좀 버텨야 되잖아. 그래서 난방장치가 발달했대요. 예를 들면 온돌. 아이고 추워라 불 때야지 온돌. 아유 더워라 대청마루. 옛날 시골집 보면 이렇게 해서 마루가 있고 이렇게 있어. 저기다 신발 딱 놓고 여기 대자로 뻗어가지고 아이고 덥구나. 이게 이제 마루예요. 마루가 이렇게 시원하죠.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을, 물론 지금은 에어컨이 다 해결해요. 그 다음에 히터가 다 해결하지만 예전에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개발했고 시원하게 해서 대청마루를 개발했다. 이게 계절풍 기후의 특징이다. 친구들이 여기서 지중해 기후, 계절풍 기후에서 살짝 헷갈립니다. 이 모든 기후는 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자, 냉대 기후 가겠습니다. 3번이죠. 4번 냉대 기후. 러닝타임이 길어지고 있네요. 지금 녹화가 37분째. 친구도 30분 넘으면 잘 강의 안 듣는데. 선생님이 강의 다 찍고 배속 1.2배 할게요. 자, 냉대 기후는요. 추워.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길고 춥다. 이거 명심. 사계절 뚜렷, 겨울 길고 춥다. 냉대 기후. 자, 옷을 볼게요. 옷은 얘네도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계절마다 다르다 하고요. 농멍. 여기 날씨 추운데 뭐 잘 자라는 거 있나요? 그래서 얘네가 자라는 거는요. 보리, 밀 등 곡물을 재배하고 요런 데서는 쌀을 재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식은 보리하고 밀, 아유 맛없겠다. 그치? 그래서 음식은 밀 이용한 음식. 밀이 참 가성비가 좋아. 이렇게 추워도 좀 잘 자라고 물이 없어도 잘 자라서, 그래서 이제 빵 같은 걸 먹는 거죠. 밀을 빻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가옥을 볼까요? 얘네 조금 춥다 그랬잖아. 계절이 있고. 가옥은 여기에서도 춥다. 추우니까 일단 개방형 가옥을 짓는 게 나을까? 문을 꽁꽁 닫는 폐쇄적 가옥을 짓는 게 나을까?
폐쇄적. 이런 추운 데서 창문 다 열면 얼어요. 얼어 죽는다는 말 표현 안 쓸게요. 이 개방 안 돼. 추우니까. 그래서 폐쇄적 구조. 문을 꽁꽁 닫는. 그 다음에 이 냉대 기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냉대 기후가 있는 게 아니라 냉대 기후에서 또 구분이 막 들어가는데 친구들이 그걸 다 외우기는 헷갈려. 그거는 이제 고2, 고3 때 뭐 지리 뭐 이런 걸 선택하면 그걸 외워야 돼. 지금은 고1이니까 그 다 외우지 말고 한 개만 알려줄게요. 거기에 타이가라는 지대가 있어. 타이가 지대. 냉대 기후에 타이가 지대. 여기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이제 그 빼쭉빼쭉한 거 있지. 너네 이렇게 잎이 넓쭉한 거랑 잎이 이렇게 있는 거. 이 빼쭉빼쭉한 게 추운데 자라잖아. 넓으면은 이게 다 시들 텐데 뭐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 이게 빼쭉빼쭉한 걸 침엽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 배우지 않았나? 침엽수. 타이가 지대 침엽수 자라는 동네가 있어요. 침엽수. 그래서 가옥은요. 요런 침엽수 지대에서 나무가 잘 자라니까 나무를 베어서 통나무집. 통나무집이 발달합니다. 자, 냉대기후는 보온을 위한 폐쇄적 구조. 통나무집인데 왜 타이가 지대, 타이가가 침엽수 많이 있는 데거든. 거기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통나무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냉대기후는 왜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럼 이거는 또 과학의 영역이에요.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므로 위치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과학 시간에 좀 배워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대기후. 얘는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기온이 낮고 그냥 오돌돌돌돌 춥다. 자, 옷. 추우니까. 패딩? 패딩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는 없었죠. 패딩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 털로 두꺼운 옷. 그 다음에 농목업. 가능할까? 추운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농업이 또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또 이 군데서 농업이 어떻게 되는 지역이 뭐 1평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거의 불가능. 아예 안 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거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 술록, 우리 느덜프 사슴 코는 할 때 그 술록. 그 다음에 얘네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렵. 동물 사냥해서 잡는 거 생활을 합니다. 음식. 여기 고기 나오겠는데? 열량이 높은 육류 섭취. 그쵸? 여기서 얘네는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은 추우니까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이제 고열량, 지방 같은 거. 이런 육류를 꼭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저장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자, 저렇게 수렵 생활을 하거나 고기를 먹는 애들은 그날 고기를 잘라. 냉장고가 없었잖아. 그럼 그날 배불리 먹고 한 일주일 굶어? 그게 안 되니까 고기를 저장을 해야 돼. 음식들을 다 저장해야 돼. 냉장고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뭐 훈제. 이렇게 막 훈제는 그을리는 거야. 고기를 이렇게 그을려. 그러면은 얘가 우리 훈제 연어 들어봤어? 그런 숯불에 막 그을려. 그러면은 얘네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 지금 쿠팡에서 훈제 연어 검색해 보세요. 훈제 연어 팔아요. 그래서 훈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얘네는 채소를 얻기 힘들죠. 채소. 그러면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어디서 얻냐면요. 날고기. 날 생선에서 그런 비타민을 섭취해요. 근데 얘네를 끓이면은 비타민은 파괴돼. 그런데 날 걸로 먹으면 비타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굳이 상추나 배추 먹으면 되잖아요. 채소가 없대니까. 이렇게 추운 데서 채소가 어떻게 살아나. 와, 그 선생님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내네요. 그게 오늘 단원의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집을 볼게요. 가옥입니다. 보온을 위한 폐쇄적 구조. 마찬가지로 당연히 폐쇄적 구조예요. 폐쇄적 구조. 그 다음에 눈과 얼음을 이용한 이글루 들어봤지? 이글루.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블로그가 관광 상품으로 체험해보세요 뭐 이런 거지 실제로 여기서 사람이 살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전통 가옥에는 이런 게 있다. 와, 오늘 이제 기후만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형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단원에서는 뭔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없었는데 지금 단어는 달달달달 외우는 게 많이 있어요. 문제 유형도 못 풀어보고 요 정도만 달달달달 외워주면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얘가 뭐 올리브 그러면은 무슨 기후? 침엽수. 뭐 그 다음에 볶음밥 했을 때 어떤 기후인지 딱딱딱. 뭐 나시고랭 어떤 기후? 자, 타이가 통나무집 요런 거 단어가 나왔을 때 기후가 반드시 떠오를 수 있게 얘를 완전히 영 싹싹싹 씹어먹고 외워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